그럼 다시 2층으로 넘어와서 이게 결국 이 일본군 육군 특별지원병이 왜 우리 군대에서 이렇게 부대접을 받아왔느냐 하는 것을 연원으로 올라가면은 군대를 만든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라는 데 대한 실감이 없어요. 동시에 건국을 하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이냐는 데 대한 실감이 없는 거라. 이런 걸 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승만한테 다 앵겨가지고 이승만이 살고 나서 독재자로 물러났으니까 사실 독재자로 물러난 것도 아닌데 하니까 그 사람이 한 걸 모든 걸 다 부정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건국 부정, 건군 부정 분위기에서 이러다가 보니까 첫째 어떤 나라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건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네. 나라를 세우는 것. 나라를 세운 공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짜고 그러다 보니까 건국 공로자의 훈장을 주는 제도가 없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 그리고 건국 기념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연장선상에서 건군에 대한 역사도 왜곡해서 살 넘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출발점이 건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건국을 어떻게 그러면은 국민들에게 알릴 거냐 하는 그 방법, 무슨 훈장을 주는 방법도 있고, 건국 공로자에 대한 우리의 제대로 된 평가, 뭐 아까 좋은 말씀 하셨대, 인명사전, 인명록을 만들고, 네. 네. 건국에 초점을 맞춰요. 그렇습니다. 이 건국은 우리나라 민족사에서 두 번째로 위대한 사건입니다. 첫째는 신라의 삼국통일에 의해서 한반도가 우리 민족의 어떤 공간이 됐어요. 그래서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진 출발이 신라의 삼국통일이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두 번째가 국민국가를 만든 대한민국 건국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사에 뭐 찬란하다 많지만 이 두 개의 사건인데 우리 스스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고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말입니다. 야, 그러면서 그 점에서는 어제 제가 뭐 정규제 주필과 대담 과정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야, 우리 건국사가 대한민국 건국사가 너무 부실하다. 뭐 그래가면서 이 건국 인명록 같은 게 작성이 되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이렇게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가 이렇게 단기간에 세계 10대 강국의 경제 강국으로 부상했던 꿈이지, 꿈같지. 그런 성공과 번영의 그런 위대한 성취를 기초를 닦아낸 이 건국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 물론 뭐 종래 우리가 뭐 널리 알려져 있는 것은 친일 인명사전이 있어요, 그죠? 그것은 일제에 부역했느냐 안 했느냐를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작업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민족의 기준이 아니라 바로 국민의 기준으로 이 대한민국 건국에 기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친일을 했냐 안 했냐라고 하는 것은 이었냐 아니었냐라고 하는 문제는 연구자들이 이제 밝히면서 그 작업을 통해서 밝히면 될 문제지만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우리는 이광수라든가 윤치호라든가 최남선이라든가 혹은 뭐 이 학교를 설립하신 여러 많은 그런 이제 선각자들을 정당하게 평가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건국하게 되면은 무조건 모든 것이 그야말로 이승만 대통령 한 분에 의해서 그렇지. 모든 것이 만들어진 걸로 생각하지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국가가 만들어지려면은 이런 육군 특별지원병과 같은 그러니 물리력이 주권을 지켜낼 수 있는 물리력이 필요했었고, 또 이런 육군 특별지원병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앞서 말씀드린 이광수라든가 윤치호라든가 뭐 그런 분들 또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그러니까 중요한 문제는 근대국가를 유지시키고 발전시키려고 하면은 다양한 직분을 갖는 그런 인적 자원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그런 인적 자원 개발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친일파로 몰려서 역사에 지금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건국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선전선동에 쉽게 넘어가서 이런 단일 종족주의가 행행하는 이런 사회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이런 위기가 온 건 아닌가, 뭐 그런
그런 점에서 이런 좌파들의 어떤 그런 이 친일 반일의 어떤 그런 프레임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작업은 거기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건국인명록을 만들어서 조금 더 한 3.1운동부터서 뭐 1919년부터 한 60년대까지 해서 뭐 그런 기존에 우리가 잊혀져 왔던 분들을 다시 재조명하고 재평가하는 뭐 그런 작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건국이 갖고 있는 어떤 역사적인 우위를 정당하게 평가해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저는 이 작업을 하면서 생각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친일파가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친일파가 나라를 6.25 때 나라를 지키는데 결정적 공헌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친일파가 경제 발전을 하는데도 핵심적 역할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정통성이고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그거 사실을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갈등할 필요가 없고 서로 화합할 수 있고 그리고 일본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어서 우리는 일일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정신혁명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은 친일파에 대한 개념 규정이 좀 정확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 하면은 두 가지가 섞여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하나는 일본 경찰 앞잡이가 돼가지고 독립투사를 잡아서 고문한 사람. 그건 우리가 말하는 친일파 범죄에서 빼줘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엄격한 어떤 그런 기준점을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반민족 친일파를 그러니까 친일파를 처벌한 게 아니잖아요. 반민족 행위를 한 친일파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친일파도 반민족 행위를 한 사람이 있고 친민족 행위를 한 친일파가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것은 바로 민족과 국가를 항상 생각했던 친일파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고 경찰 앞잡이가 돼서 고문하고 했던 사람들은 그건 반민족 친일파라고. 반민족 범죄자입니다. 아마도 이 만약에 인명록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은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건 다 않지. 그건 뭐 안 하니까. 그렇게 또 많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논할 필요가 없고 뭐 그런데 뭐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반민족과 친민족 야 되게 흥미로운 그런 개념이지 않냐 뭐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이 책에서도 계속 다뤘던 문제가 바로 계속 이광수라든가 윤추라든가 여러 많은 그러니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친일파로 분류되고 있는 분들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이분들이 친민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광수, 최남선을 친일파로 몰아가지고 역사 속에서 지운다든지 부정하면은 대한민국을 존립할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특히 정신이 망가지고 이런 배은망덕, 연종복배하는 인간임을 세계 만방에 선언하는 거지. 그런 일인 것이죠. 인도 사람이 그러면은 영국에 협조했다 해가지고 이 간디를 그냥 막 친영파라고 해가지고 말살을 하려는 거하고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조지 워싱턴이 영국 군대에 복무했잖아요. 영국 군대. 그렇습니다. 그럼 친영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독립전쟁도 인정 안 하고 건국의 아버지도 지금 땅에 반붙자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그런 식으로 관념적인 걸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사후적으로 뭐 요렇게 하려고 하는 이 지식인들의 오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현실로 돌아가고 역사로 돌아가고 결국 문명 건설 아닙니까? 역사라는 게.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어떤 대한민국이 처해 있는 현실과 문제점을 역사 연구에 투영시켜서 재구성할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우리 시청자분께서 계속 이 대담을 들어보시면은 느끼실 게, 한국에서는 아직도 일제시대가 끝나지 않았구나 느낄 겁니다. 그렇습니다. 일제의 물리적 지배는 1945년 8월 15일로 끝났지만 그 뒤에 친일파 논쟁을 하는 바람에 쓸데없는 친일파 논쟁에 빠져드는 바람에 아직도 우리 정신은 일제시대를 논하고 있고 일제시대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졸지에 이광수 같은 애국자가 이 민족 반역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조조의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그런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 역사관 논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역사관을 두고 또 앞으로 또 계속 토론을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